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토요일 3시 정형외과 전문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허리 통증을 잡는 단계적 운동법 4주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고 편한 걸 그러니까 좀 단순한 것들을 좋아하시긴 하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운동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 두 가지씩만 딱 기억을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모든 운동이나 재활엔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이해시켜 드리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걸 체계적으로 어떤 흐름에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은 이 내용은 허리 수술 후에 할 수 있는 재활법과 동일합니다. 꼭 내시경 수술을 하지 않으신 분이시더라도 열어서 수술하신 분이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단계를 넘어갈 때 통증이 없이 충분히 수행하실 수 있다면은 시술 수술하신 모든 분들한테 통용될 수 있는 단계적 운동법이고요. 꼭 허리 수술이 아니더라도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언제나 적용될 수 있는 운동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저번에 그 옆에 계신 송영임 물리치료 선생님이랑 저번에 한번 실전편으로 한번 운동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강의의 내용을 좀 포함해서 강의 내용을 진행을 했고요. 저번에 설명드렸던 부분은 가급적 피하면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김기종님, 오용님 안녕하세요. 합치면 정이 되는 합정님도 안녕하시고요. 예, 오늘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셔서 근데 제가 가급적인 노력을 할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알려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시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가지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언제나 재활에서 시작을 하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요.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서 아픔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지 통증을 잡고 재활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통증이 생기는 순간 근력은 떨어집니다. 아주 단순 근육통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증이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모든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를 전 단계를 잘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잘 안 됐는데 하고 싶은 것들을 조합해서 운동하면은 몸이 트레이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자기 몸을 트레이닝하는 훈련이고 단계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가는 게 좋은지를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오늘 강의 드린 내용이나 동작을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 운동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면은 꼭 이대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본인의 허리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아픔하면 안 됩니다. 일단 금지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재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첫 부분은 제가 개념적 설명을 드리고요. 저랑 같이 오신 물리치료 송영희 선생님께서 운동의 디테일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송영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이제 다음 세부 강의로 들어가게 되면요. 얼굴보다는 화면을 좀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코어 근육은 이런 식으로 4개가 있는데 횡격막, 복횡근, 다혈근, 골반 바닥근. 쉬운 말로 하면은 횡격막은 우리가 그냥 횡격막이라고 알고 있고 뱃속 깊은 곳에 있는 배 근육이 있고요. 그리고 척추뼈 옆에 있는 다혈근이 있고요. 골반 바닥에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복횡근은 보통 아주 아랫배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꼽 주변에는 우리가 아는 복직근이라는 그 두꺼운 근육이 있기 때문에 배꼽 근처에서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지는 거는 복직근이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지는 겁니다. 복횡근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서 느낄 수가 있고요. 골반 바닥근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골반 바닥근은 우리가 소변 참는 느낌 아니면 항문 쪽에 힘을 줄 때 드는 느낌이 골반 바닥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혈근도 거의 힘들어한 걸 느끼기가 좀 어려우시고 횡격막 자체는 오히려 흉곽 자체 팽창으로 느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어 강화로 허리를 보호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시고 제가 환자분들이랑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 이해를 못 하신 건 이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4개의 근육이 한꺼번에 수축하고
한꺼번에 이완을 하면서 몸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허리 보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점입니다. 운동을 해서 디스크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운동을 해서 협착증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이 코어 근육들이 균형 있게 수축을 하면서 방어를 해줄 때 척추에 떨어지는 과도한 힘을 줄일 수 있다. 이게 허리 재활의 요체입니다. 이 코어 근육들이 협응력 있게 수축을 해서 몸을 근육 원통으로 만들어서 척추라는 막대기로 몸을 버티는 게 아니라 척추와 코어 근육들이 원통을 이루어서 외부의 힘에 견딜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재활입니다. 제가 허리 수술이나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 치료해보면 뭘 못하시냐면요, 배꼽 주변에 힘을 꽉 주고 골반을 흔드시면서 움직입니다. 그럼 허리는 꺾입니다. 이 원통을 만들어서 배꼽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이 복횡근 쪽과 골반 바닥 쪽, 제가 쉽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아랫배에 힘주고 항문 쪽에 힘을 줘서 몸을 안정화시키고 움직여라.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허리가 아프신 분이면 이런 식으로 힘을 주시고 움직이시면 허리 통증이 커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드리는 여러 가지의 이 재활 방법들은 이 능력을 아주 잘할 수 있는 것을 빠르게 키우기 위한 수단들입니다. 즉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랫배랑 골반 쪽에, 항문 쪽에 힘을 줘서 몸통이 하나로 만들어지게 움직이는 것. 보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다혈근이랑 횡격막 쪽은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인지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인지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물리적인 근육의 힘, 이 두 가지가 잘 갖추어질 때 코어 강화로 허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게 허리 재활의 요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호흡법을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숨 쉬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신대요. 이 숨 쉬는 거는 이 네 개의 근육을 한꺼번에 늘렸다 줄였다를 해보는 걸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거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통해서 근육들을 기르고 이 근육들을 한꺼번에 쓸 수 있다는 걸 연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인지를 만드는 것인데요. 인지를 만들고 최초의 초기에 근력 운동을 좀 도움을 주는 정도로 쓰는 건데, 환자분들한테 기본적으로 교육을 해드리면 호흡 자체에 너무 몰두하셔서 이 다음 단계를 잘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 동작이고, 이 호흡법을 통해서 협응력을 느끼고, 그리고 이 네 개의 근육에 대한 각각의 인지를 가능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근력 강화와 아랫배 쪽으로 힘을 주고 골반 항문 쪽에 힘을 줘서 결국 최종적으로 뭐냐면요, 하체랑 연결시키는 겁니다. 다리 걸을 때, 숙일 때, 앉을 때 우리가 하체에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체중을 받는 하체에 힘이 떨어지는 순간에 골반 바닥 근육과 복횡근에 저절로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몸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즉 스스로 복횡근과 골반 바닥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어야지 재활이 된 겁니다. 환자분들은 제가 진료보다 많이 느낍니다. 나는 호흡 훈련을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는 건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열심히 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호흡이 아닙니다. 아래쪽 복횡근, 골반, 배꼽 아래쪽과 골반 바닥 근육에 힘을 잘 줄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겁니다. 전원생활 좌우충돌 생활기님이 걸으면서 힘주면서 걷기를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시는 것처럼 재활하시면은 걸으면서 힘주는 것보다 훨씬 더 골반 아래쪽 근육과 아랫배에 힘을 주는 능력을 빨리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실은 걸으면서 아랫배 힘을 정확하게 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허벅다리에 저절로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아주 천천히 걷지만, 왜냐면 골반을 잘 잡아주게 되면은 아랫배 골반 바닥 근육에 힘을 주고 걷게 되면은 허벅다리 자체가 당기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잘 들어갔는지를 느끼려면은 허벅다리까지 힘이 들어가야 돼. 허벅다리까지 뻐근한 느낌이 나야 됩니다. 특별히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자세를 정확히 취하면은 코어가 하나로 연결된 거거든요. 실은 걷는 것 자체가 코어 운동이 되는 증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도 이런 걸 생각하고 걸어주시면 좋고요. 걷기 운동도 물론 가장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인데,
본격적인 재활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이 더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이 아프신 분이나 수술하신 분들은 근력이 생길 만큼 걷기가 어렵습니다. 협착증으로 제가 진료보다 되게 답답한 부분들이 10분, 20분 잘 못 걸으신 분이 걷기를 운동 삼아 하시려고 하세요. 그럼 근력이 생길 만큼 운동하기가 어려우시고요. 협착에 신경이 눌리는 거에 자극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걷기는 꼭 필요합니다. 근데 걷기가 실제로 필요한 건 뭐냐면요. 허리가 별로 안 아프신 경도나 중등도 협착이신 분들이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고 밸런스를 만들고 코어도 어느 정도 쓰는 연습을 해서 협착의 진행을 막는 것이지, 이미 협착이 많이 오신 분들이 걷기 위주로 운동하시는 거는 상당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동 효과가 날 만큼 운동하기가 어려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걷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나, 별로 안 아프신 분들한테는 걷기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너무 통증을 크게 느껴서 걷기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통증이 크실 때는 뭐 약이든 주사든 뭘로 통증을 충분히 조절하신 다음에 걷는 걸로 느리시는 것, 걷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느릴 수 있는 상태가 되시면 좋은 겁니다. 오히려 통증이 크실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은 기본적인 코어 운동, 호흡 운동으로 이 밸런스를, 아랫배와 골반과 허벅다리를 연결하는 코어의 기본적인 매칭을 만들고 그 상태에서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치료적인 효과가 크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랫배에 힘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환자분들은 제가 아랫배에 힘주기라고 하시면 언제나 그 배꼽 주변을 많이 생각을 하신다. 배꼽보다 약간 아래. 실질적으로 이 복횡근은 이런 코르셋 모양으로 생겨 있는 근육입니다. 이게 여기에만 힘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주로 힘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제가 그림으로 표시한 완전히 저 아래 부분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기에 선택적으로 힘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배가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배가 안으로 싹 말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코르셋 모양으로 생겼고 쏙 좁아져 있거든요. 근데 배를 힘을 주는데 배가 딱딱해지면 이렇게 안 들어가겠죠? 그럼 이 근육에 힘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복직근에 힘이 들어간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아랫배에 선택적으로 힘을 줄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옆이 같이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옆이 같이 들어가지면서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야지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호흡 운동을 통해서 완성하자고 하는 아랫배에 힘을 주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합치면 정이 되는 합정님의 준용제예요. 똥 나올 때 힘 주는 곳이 아닌가요? 보통 소변 참는 거라고 설명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소변을 참는, 관략근에 힘을 주는 거에 좀 더 가깝습니다. 보통 그 밑에 쪽은 좀 느끼기, 위에 쪽 근육들은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변을 참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좀 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골반 바닥근에 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인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수님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환자분들이 배에 힘을 주라 그러면은 윗배에 힘을 주기를 하는지 아랫배에 힘을 주는지 잘 구별을 못 하세요. 이 보시는 것, 이 복직근들은 직선으로 내려가서 원통형으로 되게 됩니다. 내가 힘을 줬을 때 내 몸이 원통형이 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코르셋처럼 들어가지 않고 빳빳하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힘을 잘못 주신 겁니다. 복직근에 힘을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힘을 주면은 허리 압력이 조금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해보시면 바로 압니다. 내가 배가 아픈데 힘을 줬는데 허리가 더 아파진다. 그럼 아주 높은 확률로 복직근에 힘을 주신 겁니다. 원통형으로 만드신 방향을 주신 겁니다. 제가 치료하시는 분들 꼭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에 이렇게 힘을 줘야 되거든요. 원래 이 형태가, 내 배가 이 형태가 된다는 느낌으로 힘이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내가 힘을 줬는데 쫙 내려온다 밑으로. 그럼 이 형태가 안 된 겁니다. 그럼 힘 주는 게 제대로 안 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에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힘 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여러 재활 전문가나 뭐 운동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보면은 3개월, 6개월에도 이거 못 하신 분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할 수 없는 건 맞지만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로 허리가 양쪽, 제가 배가 나왔지만 저 힘 주면 이렇게 배가 들어간 느낌이 납니다. 양쪽 옆으로. 이 느낌이 나도록 힘을 주는 게 아랫배에 힘주기가 제대로 되는 거고, 이 아랫배에 힘주는 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호흡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윗배에 힘을 주시는 거는 재활로서의 가치는 매우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얘기하는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호흡만 가지고만 한다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여러 연구들에서 호흡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체 운동을 같이 해줄 때 이 코어 근육을 늘리는 정도가 훨씬 더 크고,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게 우리가 걸을 때 허리 통증은 실제로 누워있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걸을 때, 앉을 때, 숙일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하체 근육과 코어를 같이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어 근육을 확장된 개념으로 볼 때는 허벅다리, 그러니까 허벅다리 근육까지도 코어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하체랑 같이 원래 해야지, 하체 운동이랑 같이 호흡 운동을 해야지 이 호흡 운동이 진정한 재활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바쁘시잖아요. 좀 쉬운 방법을 찾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약식으로 설명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은 이 네 가지 근육을 처음에 쓰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갈비뼈, 복부를 같이 팽창시키는 연습을 합니다. 그게 횡격막을 쓰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숨을 내쉴 때 아랫배에 힘을 주기라고 했는데 아랫배에 힘 주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숨을 내뱉고 숨을 참는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찌됐든 이 오목하게 아까 콜셋 근육이 되도록 배에 힘을 주는 게 숨을 내쉬면서 콜셋 근육이 되도록 숨을 내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아랫배에 힘 주는 게 이 인지가 되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2단계의 인지를 만드는데 이게 느껴지는데, 아랫배에 숨 쉴 때 아랫배에 힘주는 걸 정확하게 느끼는데, 내 배에 코르셋 같은 게 있다는 걸 느끼는데 빠르면 3주입니다. 그 정도 걸린다고 봐야겠죠? 네. 원래 하셨던 분은 모르겠는데 잘 모르셨던 분은 빠르면 3주입니다. 왜냐면은 3주 정도는 운동을 해야 근육량이 비로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좀 늘어나야지 아랫배에만 선택적으로 힘을 줄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1단계에서 이거를 하시는 거를 내가 연습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은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3단계, 아랫배에 힘준 상태를 잘 유지하고 나머지로 힘을 쉴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게 돼야지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전원생활의 좌우충돌기 생활기능 느낌 주셨네요. 선생님, 복대한 거랑 느낌이 비슷한가요? 똑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복대처럼 생겼잖아요. 여러분, 제가 환자분들 맨날 말씀드리고, 제가 뭐 수술하거나 허리 아프신 분인데, 비싼 보조기, 많이 비싼 건 아니지만, 표준적인 보조기를 착용시켜드려요. 보조기가 딱 이 모양입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고 환자분들이 배에 복대를 감으시잖아요. 그럼 배가 이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근육으로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1000만원짜리 복대보다 이 호흡 운동에서 아랫배에 힘을 주는 게 1000만원짜리 복제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이캔님 질문 중, 런지 운동 때 숨을 마시면서 내려가서 내쉬면서 단단하게 숨을 마시면서 일어나고 내려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 단단히 문제입니다. 이게 단단히 어디가 단단해지냐의 문제인데요. 여기가 단단해져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재활할 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기가 단단해지면요, 배꼽 주위가 단단해지면은 골반이 따로 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허벅령이라는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원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통이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 골반 아래 근육이랑 이 배랑 허리랑 하나로 묶여버려요. 이게 협응력이가 발휘되면은 이게 안 꺾입니다. 근데 이 복직근에만 힘을 꽉 주면은 골반이 앞뒤로 막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면 허리가 과도한 힘이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에 단단하게 힘을 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아랫배에 먼저 힘을 줄 수 있고, 거기다가 뭐 고중량 뭐 스쿼트든지 더 파워가 있는 운동할 때 그 위에다가 윗배 힘을 같이 줘야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재활에서 배워야 하는 능력은 이 아랫배에 힘 주는 능력입니다. 합치면 면적님과 합정님도 질문이, 헬스할 때도 배꼽 주위에 힘을 주는 게 원칙. 배꼽 주위가 아닙니다. 배꼽보다 훨씬 더 아래에 힘을 줘야 됩니다. 헬스하다 허리를 많이 다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복횡근 아래쪽 속근육에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데, 이거를 상체에 힘을 많이 쓰려면 이 복직근이 강해져야 되거든요. 여기만 힘을 주고 운동을 하면은 이 밑에 이 속근육 복횡근에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 상체에 힘을 주는데 골반이 앞뒤로 막 돕니다.
그러다가 허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헬스 할 때나 모든 재활의 원칙은 동일합니다. 원래 헬스 할 때도 이거를 트레이너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운동하라고 못 가르칩니다. 가르치면 재미가 없어서 안 오시거든요. 제 말이 맞지 않나요? 네. 한때 몸짱이셨잖아요. 네. 보통은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운동이 더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헬스 할 때 저런 게 아랫배 힘주기 따로 가르쳐 주시긴 하나요? 어떠세요? 헬스 할 때 제가 PT도 많이 받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알려주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죠. 아무래도 이제 이걸 알려주면 지루하기도 하고, 이게 몸매를 바꾸는 게 아니고 이제 예. 안에 코어 근육이 작동되는 거니까 예. 이제 목적이 약간 좀 달라져서 안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많죠. 아, 맞아. 그러니까 속근육이 때문에 운동의 쾌감도 못 주고 네, 맞습니다. 바디 쉐입도 안 바뀌죠. 네, 안 뺏깁니다. 이거는 일상생활에 잘 적응해서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맞습니다. 운동의 쾌감도 못 주고 네, 바디 쉐입도 안 바뀌고 네, 맞습니다. 안 가르쳐 주는 게 맞겠네요. 대부분의 네. 선생님들은 안 가르쳐 주시겠네요. 그리고 목적이 달라서. 네, 예. 그리고 헬스하러 통증 잡으러 헬스 가신 분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요 자세한 내용은 뭐 영상 같은 거 나중에 뭐 다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팽창시키는 4개를 한꺼번에 쓰는 인지를 만드는 겁니다. 4개를 한꺼번에 쓰는 인지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아랫배 여기에 힘을 주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힘을 주면서 허리가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이 아래쪽 소변 찾는 느낌 나는 이 근육 운동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 합정님이 말씀하신 운동 제가 그거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 단계로선 이 코르셋처럼 조인 상태로 이게 복횡근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 위쪽 가지고 호흡을 하는 겁니다. 이 위쪽 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게 있긴 한데 그거보단 이거 유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유지가 되면 여러분 몸 안에 천연 복대를 넣고 일상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허리 아프신 분들 복대하면 도움이 되시잖아요. 그 복대가 내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용합니다. 이게 거죽에 있는 복대랑 속에 있는 복대는 차원이 다르고요. 게다가 이 복대는 골반을 잡아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허리 보조기 하거나 복대 하실 때 골반에 꽉 껴서 이 밑을 세게 잡아야지 복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떠가지고 배를 세게 누르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도 아프거든요. 여러분은 실제로 허리 아파 보신 분들은 제 말이 뭔지 압니다. 이 밑에 쪽에 장골름 쪽 이쪽을 세게 잡아줘야지 하체랑 허리가 연결이 되면서 움직일 때 통증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복대 착용할 때 그러니까 보조기나 복대 착용할 때 이걸 염두에 두고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밑이랑 연결돼야 됩니다. 여기를 세게 누르는 거는 그냥 배 눌러주는 거고요. 이 장골름 쪽을 세게 눌러줘야지 복대나 보조기로서의 본격적인 의미를 발휘하게 됩니다. 최준희님, 저는 걷는 건 걷는데 앉을 때 한 자리에 서 있을 때 통증이 심한데 뒤꿈치 들기 운동과 숨 들이기 마시기 운동을 하는데 숨을 깊이 쉬기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가요? 걸을 때 한 자리에서 일단 걸을 때 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심하다는 건 근육 피로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그러니까 한 자리에 서 있을 때 아픈 게 그게 시간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2, 3분도 못 서 계시는 분은 협착증 때문에 자세가 안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한 1, 20분 정도, 10분, 20분 정도 서 있다가 아파지시는 분들은 근육 피로랑 좀 관련이 있으신 거예요. 근육 피로가 쌓였을 때 그런 거기 때문에 1분도 못 서 있으시면 병원 가서 진료를 보셔야 되고요. 한 자리에 서 있는 게 힘드시다면은 코어 근육을 기르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코어 근육이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바로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4개가 한꺼번에 원통으로 버텨주면은 통증이 일어나는 시간이 뒤로 밀립니다. 처음에 20분, 그 다음에 30분, 40분 이런 식으로 뒤로 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최준희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 보시고 차분하게 운동을 해서 아랫배에 힘을 주는 능력을 먼저 획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랫배에 힘주면서 항문 쪽에 같이 힘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아랫배에 힘주고 항문 쪽에 같이 힘을 주고 허벅다리 같이 힘줄 수 있는 능력, 이것까지 되시면은 환자분이 지금 서 있을 때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하체, 아랫배, 항문 쪽 근육이 한꺼번에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해가 재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해입니다. 제가 운동 같은 것들을 그 기계적으로 설명드리면 환자분들이 개념을 모르셔서 이게 지루해 잘 못 따라 하셔서 뭘 느껴야 되시는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구체적인 운동의 디테일은 저보다 여기 계신 물리치료 선생님이 훨씬 더 잘 설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뭘 느껴야 되는지를 알고 운동을 하셔야 되니까 이 초기에 너무 포기를 하세요. 숨쉬기 조금 하다 나는 숨쉬기를 열심히 했다는 생각으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숨을 쉬는 게 어떤 목적과 어떤 개념에서 어떤 인지를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 계획표를 조금 더 큰 화면으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단계적으로 저는 운동하실 걸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횡격막 호흡, 즉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인지를 만들면서 숨을 쉬시는 겁니다. 이걸 인지 만드는 것만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2주차에는 이걸, 제가 이걸 왜 주차라고 했냐면요. 어떤 한 가지 동작을 일주일 정도는 반복해봐야지 몸에 어떤 느낌이 약간 생깁니다. 오늘 이거 하고 내일 저거 하고 모레 저거 해서 운동할 때마다 쾌감이 들길 바라는 건 재활 운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속근육은 힘이 들어간 걸 잘 느껴지지 않고 근육량이 많이 증가해야 자세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해서 운동의 쾌감을 느끼길 바라고 오늘 해서 안 아파지길 바라면서 어떤 운동을 하시는 거는 재활을 하시는 자세가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첫 주차에는 횡격막 호흡으로 호흡 4가지 근육을 인지하는 걸 만드시고요. 한 2주차 정도 되면 이걸 밴드 같은 걸 이용해서 좀 더 강한 단계로 혼자서 운동하실 수 있는 거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가지 동작을 하셨으면은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꾸준히 반복해서 내가 그 동작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걸 만드셔야 되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을 교육을 해보면은 한두 번 하루 이틀 해보시고 지루하니까 다른 걸 섞어서 해서 원래 하던 걸 잊어먹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재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아파서 하시는 운동은 스포츠가 아니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이 1주차, 2주차 운동은 저희가 저번에 송영희 선생님한테 강의를 한번 드렸고요. 3주차가 되면은 이 횡격막 호흡을 하면서 드디어 하체랑 연결하는 운동을 합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이게 인지가 되게 빨라집니다. 걸을 때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횡격막 호흡을 하면서 이 4가지 요소를 계속 쓰면서 다리의 운동을 힘을 같이 주면은 이 아랫배, 골반, 그리고 허벅다리 같이 연결되는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거를 결코 힘든 운동이거나 결코 아픈 운동이거나 결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운동이 아닙니다. 이걸 잘 느끼면서 하시고 그리고 4주차가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아랫배 힘주기가 그러니까 진짜 1, 2, 3주를 열심히 하신 분만 아랫배의 힘주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윗배에 힘주고 하체 병력 운동하면은 효과가 확 반감이 됩니다. 어찌됐든 아랫배에 힘주고 아까 다리 쪽에 허벅다리를 같이 쓰는 운동을 하는 걸 이걸 4주차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는 저는 유압수를 하신 분들도 다 이 운동을 꼭 내시경은 저는 내시경을 유압수를 하지만 열어서 유압수를 하신 분들도 이거 다 시도해 보셔도 됩니다. 단 첫 번째 조건 이 모든 동작은 제대로 하면 통증이 안 생깁니다. 아픈데 참고 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프면 내가 동작을 잘못하는 거지 이 운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 호흡 운동 같은 경우는 이 4개가 커플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4개가 한꺼번에 움직이면 통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뭔가의 밸런스가 깨져서 어긋나거나 틀릴 때 통증이 생기시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호흡 재활과 하체 회복력 운동을 하시면 통증이 안 생기셔야 됩니다. 고로 열어서 유압수를 하신 분들도 극심한 통증 시기만 지나면 이 동작 바로 다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플 때 혹시는 수술을 하셨을 때 이게 내 생활 습관을 고치고 내가 다시 통증이 안 생길 수 있는 계기로 만드시는 거를 저는 강하게 추천드리고 결코 운동을 섞어서 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운동을 하셔도 좋은데 메인 운동을 하나씩 내 몸이 익혀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고 이 속근육의 힘이 길러지는 거는 내가 한 달 정도 투자해서 몸에 1000만 원 넘는 보조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자기 몸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흉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장시간 앉아있는 일이 한동안 많았습니다. 얼마 전 허리 근육에 담이 걸린 듯한 통증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근육 이완제 복용하니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허리 근육에 담이 잦아오고 지속 시간도 오래 가네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허리 근육에 담이 온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담은 기본적으로 근육량이 아주 많은 곳에 옵니다. 즉 허리 주변은 근육량이 그렇지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담이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게 담이라고 말하면은 근육통이거든요. 근육통은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재현성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내가 실제로 허리를 많이 쓰는 거 완전히 마취가 안 된다면은 이게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방사통이나 관절통일 가능성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육 이완제라는 것 자체가 보조적인 진통제 수준이지 근육 이완제를 먹어서 통증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소염제보다 근육 이완제 진통 작용은 훨씬 더 적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근육 이완제를 먹고 나아졌다는 게 근육통이었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전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1, 2주차 내용은 저번에 우리 송영희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제가 개념적인 설명을 했고, 이제 주로는 1, 2주차 내용의 슬라이드를 지나가겠지만, 3, 4주차 내용 중심으로 우리 송영희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횡격막 호흡을 인지하고, 여러분들께서 다시 올려보기 하시면서 이 내용을 한꺼번에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저희 그림을 좀 작게 해주시고, 화면을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예, 이거를 그냥 요거 한 편을 보시고도 그러니까 설명 안 듣고 보실 때는 보실 수 있었음에서, 요런 식으로 처음에 호흡 인지를 하고, 호흡 인지 4가지 요소, 흉곽 움직임, 척추 옆근육 움직임, 그 다음에 복횡근 움직임, 그 다음에 골반 아래 근육 움직임. 천천히 영상 같은 거 멈추고 다시 보면서 요거 순서대로 이 한 편을 보고 하셨으면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2주차에는 이런 식으로 밴드를 이용해서 자기가 잘 느끼게끔 횡격막 호흡, 흉곽 운동, 동영상도 다 저번 강의엔 동영상을 다 틀면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척추 옆 근육 운동, 다혈근 운동, 세라밴드, 그러니까 이게 밴드로 하면 좀 더 크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엔 느끼려고만 하고 1주차에 느끼려고만 하고 조금 더 가면 약간 더 과장돼서 하는 걸 좀 해보시라고 2주차에 자가 운동으로 밴드 운동을 넣었습니다. 복횡근 운동,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렇게 아랫배 아령을 놓고 하는 복횡근 운동 아주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골반 안쪽 근육 운동, 여기에 손이 가 있는 거 저번 강의를 보시면 되게 아래쪽입니다. 상당히 아래쪽으로 아래로 누르는 형태로 하는 운동이고요. 그리고 이제 3주차부터 송영희 선생님 설명을 하실 텐데요. 질문 하나 제가 답변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현이님, 저는 목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제랑 다르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무직에 컴퓨터를 많이 해서 그런지 항상 목이 뻐근하고 무겁습니다. 목에 어떤 스트레칭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어떤 유튜브에서는 이 스트레칭이 좋다고 하면 다른 데는 안 좋다고 혼란스럽습니다. 원장님 목이 뻐근할 때는 스트레칭을 꼭 알려주시고 자세도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송영희 선생님이랑 목이 아플 때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동 방법에서 말씀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방송 꼭 시청해 주셨으면 하고요. 원칙적으로는요, 목이 아플 때 목만 운동을 해서 목이 안 아파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등이 구부정한데 목을 아무리 똑바로 하려도 똑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가 잘 유지가 안 돼서 배가 요추가 딱 서 있지 않은데 등을 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목이 아플 때 목 아픈 통증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은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은 동작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목 통증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허리 자세가 발라야지 등을 필 수가, 허리 자세가 일단 발라야 되고요. 허리 자세가 발라야 등을 필 수가 있습니다. 등이 펴져야 라운드 숄더가 안 되고요. 라운드 숄더가 안 돼야지 머리가 뒤로 갑니다. 머리 무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 스트레칭만 해서 목의 통증의 재발을 막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재발을 막는 거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현재 통증을 완화할 수 있겠지만 목 스트레칭만 통해서 목의 통증의 재발을 막는 건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빈님 질문에 답해드리고 원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목과 허리는 경추전만 요추전만 했는데 경추전만 요추전만이란 커브는 그냥 허리 목을 가만히 있으면 경추전만 요추전만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추 옆을 강하게 만들어주나요? 그냥 머리나 목을 안 숙이면 전만이 만들어지고, 제가 이거 강의한 게 있는데 기회 있으면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고요.
제가 왜 나쁜 자세가 편한 것인가라고 영상 찍은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제가 설명을 하긴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은요. 머리랑 목은 머리는 목뼈는 머리 상당히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힘을 빼면 머리가 앞으로 나와요.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힘을 빼면 요 경추 전만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머리가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팔은 몸통보다 앞에 붙어 있습니다. 힘을 빼면 라운드 숄더가 됩니다. 힘을 빼고 있으면 바른 자세가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경추 전만과 요추 전만을 적절하게 만들어줘야지 체중 분배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편한 자세랑 바른 자세는 다르고요. 바른 자세는 내구성이 좋은 자세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힘을 안 주는데 내구성이 좋은 자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있으면 목이 아플걸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편한 자세랑 바른 자세, 내구성이 좋은 자세는 다른 거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편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3주차부터는 이제 송영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할게요. 네, 제가 설명 이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3주차 때는 이제 횡격막 호흡이 전체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진행이 되셔야 돼요. 몸 안에 원통형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뭐 허리가 흔들리면서 이제 저린다든지 아니면 허리 통증이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뭐 저린다거나 통증이 나타나면 횡격막 호흡부터 다시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저강도, 그러니까 강도가 되게 낮은 강도부터 진행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제 높은 강도로 진행을 하시면 이게 호흡을 할 수가 없고 순간적으로 멈추면서 그 동작만 하시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엔 횡격막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몸 안에 원통형을 안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저강도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밸런스 패드나 뭐 밸런스 패드가 없으면 뭐 베개여도 상관없습니다. 밸런스 패드에 엉덩이를 깔고 중심을 잡는 건데요. 이때 이제 흔들흔들 거리기 때문에 이제 코어 근육이라고 이제 저절로 이 복행근이랑 이런 근육들이 다리 하체 쪽으로 저절로 중심을 잡으려고 근육이 작동을 해요. 그 작동을 한 상태에서 횡격막 호흡을 제대로 작동을 해줘야 됩니다. 횡격막 호흡을 유지해 주시고 그 상태로 호흡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상부 흉추 쪽, 상부 흉추나 목 쪽에 긴장을 안 하게 좀 풀어주시고, 이제 다리 쪽이랑 이제 복부 쪽 적절하게 이제 힘을 주면서 호흡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동영상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쉬운 동작이어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밸런스 패드를 엉덩이에 깔고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저강도로 이제 중심을 잡고 호흡을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면서 하시면 됩니다. 호흡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상부 흉추에는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적절하게 유지해 주시고. 제가 한마디 거두면요. 네네. 여러분, 이런 운동이 정말 고유 검당 운동이고, 이런 운동이 정말 재활 운동이고, 이런 운동이 통증의 재발을 막는 겁니다. 땀이 나고 운동하고 뻐근한 느낌을 드는 게 재활이 아니고 통증의 재발을 막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환자분들 그렇게 잘 생각 안 하시잖아요. 교육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이 운동을 왜 하는지 이제 이유를 모르겠다, 너무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저강도에서 호흡을 유지하면서 원통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이제 환자분이 많이 모르시죠. 근데 원칙적으로 환자분들이 근데 실은 그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운동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가 느끼려고, 세심하게 느끼려고 하면서 운동을 해야지 네. 운동 효과가 생기는 거여서, 네. 그러면 이건 운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계속 설명을 하시면서 교육을 하시겠군요. 네, 설명을 이제 충분히 진행을 하면서 이제 알려줍니다. 충분히 설명을 많이 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네, 다음으로 진행할까요? 예. 네. 다음은 이제 테이블 탑 자세라고 하는 자세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자세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 의자에 앉든 뭐 이제 일어서려고 하든 이런 동작 때 전체적으로 다리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의자 위에 다리를 올리고 다리를 들어드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동영상을 보면서 동작은 좀 더 친절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주의사항으로는
일단 상부 흉추 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하체 쪽에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체 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이제 상복부, 이제 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그 상복부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지 마시고 이제 호흡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으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세를 빠르게 알려드리면, 자, 의자나 짐볼에 이제 다리를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리는데,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허리가 뜨시면 안 돼요. 한 발씩 들어 올리면서 이제 허리를 뜨지 않고 호흡을 하게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처음에 두 발 들기가 힘들면 한 발씩 들어주면서 진행하시면 돼요. 한 발 들고 유지하고, 그 다음에 두 발 들고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운동으로, 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환자분들 중에 이런 동작을 한두 번 해보고 잘 된다고 난 이 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환자분들 그걸 되게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육들을 같이 써보는 연습을 하는 건데, 실은 근육들을 같이 쓰지 않고 한두 개의 근육만 써서 저 흉내 낼 수가 있거든요. 보통 밸런스 운동, 코어 운동이라는 건 그런 것들이고, 그걸 전체적으로 같이 쓰는 연습을 하시려고, 그 인지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지, 이거를 껍데기로 흉내 낼 수 있다고 내가 그 동작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잘한다고 하거든요. 힘을 어디 썼는지 옆에 보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봐서 자기가 이 운동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고르게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해를 해두시면은 운동이나 재활효과가 매우 빨라지시고요. 앨리스 초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협응력이랑 인지를 만드시면 허리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실은 초기에 하시면 허리 퇴행을 거의 확실히 막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계량화랑 측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논문이 부족할 뿐이지, 저는 실질적으로는 이런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안 아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와이퍼 운동이라는 걸 알려드릴 건데요. 와이퍼 운동은 이제 다리 정렬 상태를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벽 쪽에다가 이제 다리를 올려놓고, 이때 골반과 무릎, 발목이 정렬이 맞아야 돼요. 이 방향 전환할 때나 일어설 때 이 정렬이 맞은 상태로 일어나셔야 되거든요. 그 정렬을 맞추고 그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운동은 일어날 때나 방향 전환할 때 이제 체중 부하 없이 진행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리 정렬을 전체적으로 유지를 시켜 주셔야 되고, 허리가 뜨거나 틀어지시면 안 돼요. 허리가 뜨거나 틀어지지 않는 자세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자, 골반이랑 무릎, 발목 전체적으로 정렬을 맞춘 상태에서 와이퍼, 그러니까 자동차 이렇게 와이퍼 하듯이 쭉 넘겨주면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돼요. 양쪽 발을 하는 게 아니고 한쪽 발만 진행하고 한쪽 발은 지지해 줘야 돼요. 정확히 지지하는 힘이 정확히 나오셔야 되고, 이때 한쪽 발씩 움직이니까 골반이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틀어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틀어지지 않게. 여러분들 이거 얼핏 보시면 쉬운 동작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 횡격막 호흡을 정성껏 하면서 이거 하는 거 정말 어려운 동작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걸 환자분들이 해서 횡격막 호흡과 이걸 같이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자기 몸에 대한 인지 능력, 고유 감각 능력이 상당히 향상되는 거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를 점점 올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순서 있게 이렇게 나열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테이블 탑 자세, 앞서서 두 번째로 알려드렸던 자세가 돼야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다리를 공중에 띄운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다리를 교차해 주는 건데, 이때 허리가 뜨지 않고 호흡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 사진을 봤을 때 허리가 뜨죠? 허리가 뜨지 않게 진행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 동영상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동영상을 봤을 때 지금 보시면 걷는 듯한 느낌의 동작이죠? 걷는 듯한 느낌으로 해주시는데, 이때 중요한 건 허리가 뜨시면 안 돼요. 절대로. 허리가 뜨지 않고 골반도 틀어지지가 않죠. 지금 일자로 움직이잖아요. 이 상태로 교차도 해주고 방향 전환도 해야 되니까 교차도 해주고, 이 상태 제일 중요한 건 호흡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호흡이 유지된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횡령마 플러스 공을 이용한 하체 협응력 강화 운동인데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는 빠르게 동영상 위주로 진행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을 이용한 거면은 공을 이용하면 이제 흔들리잖아요. 공이 흔들리니까 이제 좀 코어를 잡으려고 좀 더 작용을 해요. 코어 근육이. 그래서 조금 더 효과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짐볼을 이제 다리 사이에 끼우시고 팔을 들어주시는데 이때 허리가 뜨시면 안 돼요. 허리가 뜨시지 않고 꽉 잡아주셔야 되는데 다리를 꽉 잡아줄 때 주의사항으로는 골반이랑 무릎이랑 발목이 일자가 되셔야 돼요. 일자가 되시고 무릎 쪽에만 힘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볼을 들고 진행하시는 건데요. 이제 걸어당길 때 팔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팔도 움직이니까 그 팔 쪽도 어느 정도 이제 움직일 때 호흡을 유지해 주셔야 되거든요.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자, 공을 든 자세에서 팔을 쭉 들어주세요. 이때 견갑골이 움직여야 돼요. 견갑골이라고 뒤에 세모난 뼈가 있어요. 어깨 뒤쪽에, 등 쪽에. 그 세모난 뼈가 움직일 수 있도록 뚝 들어주는데 이때도 중요한 건 허리가 뜨시면 안 돼요. 허리 뜨지 않고 호흡해주고 다리 쪽에도 적절하게 힘이 들어가는 자세가 유지되셔야 됩니다. 이 자세도 굉장히 힘든 자세예요.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힘든 자세이기 때문에 꼭 뜨지 않게 주의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아랫배 힘주기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앞서서 얘기해 주셨어요. 원장님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얘기해 주셨고 복부 쪽에 좀 더 집중해서 호흡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원통형이 횡격막 호흡은 큰 원통형이면 이 아랫배 힘주기를 좀 더 줘서 이 원통형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작게 만들어서 압력을 올려주는 거죠. 척추를 더 안 흔들리게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운동 쪽으로 알려드릴게요. 운동 쪽으로. 자, 운동 쪽에 이제 아까 다리 교차하는 운동 있죠. 아까 다리와 교차하는 운동을 이제 세라밴드라고 이제 끈이 있어요. 그 끈을 이제 연결시켜서 저항을 준 상태로 걷는 듯이 보행을 하는 거예요. 자,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자, 양팔을 이제 걷는 듯이 한쪽 팔 교차해서 들어주고 다리도 교차해서 들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아랫배 힘주기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횡격막 호흡이랑 다른 거예요. 횡격막 호흡은 전체적으로 호흡을 쓰면 아랫배 힘주기는 아랫배에 좀 더 집중해서 호흡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교차해서 호흡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 운동으로 이제 이것도 제가 순차적으로 난이도 있게 나열해 드린 거예요. 이제 천천히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호흡이 적절하게 유지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월바가 굳이 없어도 테이블 같은 거나 의자를 잡고 진행하시면 돼요. 테이블이나 의자, 지탱할 수 있는 걸 잡으신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주시는데 90도가량 올려주셔야 돼요. 90도가량 올려주시면서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다리를 이렇게 교차해 주는데 이때 골반이 틀어지거나 뭐 상체가 앞뒤로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죠. 지금 일자인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해주고 해주는 자세입니다. 걸을 때 걷기 전에 이제 정렬 상태를 맞추면서 호흡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거고, 이제 현대인 사람들은 이제 컴퓨터를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뭐 사무직을 하면 이제 앉아서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이제 앉아서 진행을 할 때 이제 의자 말고 짐볼 같은 약간 좀 불안정한 요소가 있는 것들을 앉아주면 좀 더 코어 근육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이 좀 더 쉽게 돼요. 잘 되고, 그 상태에서 세라밴드를 저항을 줘서 이제 좀 더 원활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이제 저항에도 원활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고요. 이때 이제 지금 보시면 골반은 전체적으로 정렬을 잡고 그 상태에서 다리에 고정을 하고 쭉 들어주시는 동작이에요. 자, 이때 허리가 틀어지지 않게, 몸통이 지금 틀어지지 않죠? 일자이죠? 일자인 상태로 호흡을 유지해 주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호흡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호흡을 유지하고,
이제 이 동작이 가장 난이도 있는 동작이에요. 허리 아프신 분들은 이제 숙일 때 굉장히 통증을 많이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건 거의 맨 마지막에 하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하는 동작이고, 이제 의료 용어로는 힌지라고 하는 동작인데요. 이제 짐볼을 허리랑 이제 고관절 쪽, 골반 쪽, 이 골반 쪽이랑 허리 쪽에 두시고 그 상태에서 숙이는 동작을 하는 건데요. 일단 동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숙일 때 허리가 지금 움직이지가 않죠. 허리가 이렇게 숙여지거나 앞으로 숙여지거나 뒤로 이렇게 꺾이면 안 돼요.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숙여주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나는데, 이때 중요한 건 호흡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셔야 돼요. 이 자세가 굉장히 힘든 자세고 통증을 많이 유발하거든요. 통증을 유발하면 무조건 안 돼요. 무조건 안 되고 그 전에 자세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 전에 자세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요약은 이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그림들을, 운동 동작들을 보여드려 제일 염려되는 점은요, 저걸 껍데기만 따라 할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에 힘이 잘 들어가 있고 코어가 단단하게 유지가 된 상태에서 저 동작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송영희 선생님이 보여준 말씀하신 것처럼 껍데기만, 배에 힘이 잘 들어간 능력도 안 되고, 저 동작까지 하려면 아랫배 힘주기가 잘 되고 윗배 힘도 잘 주고 허벅다리까지 다 연결된 사람이 저 동작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저 동작을 보고 그냥 그런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사람이 따라 하면은 당연히 허리가 아파집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껍데기만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언제나 호흡과 배에 힘을 주는 거 위주에서 그걸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운동을 시켜드리는 거고, 그게 잘 유지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안 아프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시켜드리는 거지, 저 동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호흡과 자세, 통증 없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동작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약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은 횡격막 원통형 코어로 쓰셔야지 허리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1번 원통형, 내 몸에,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비싼 보조기가 있다고 느껴져야 됩니다. 콜셋이 나를 싸고 있다, 내 배에 근육에 힘을 줘서 내 배 안에 콜셋이 있다고 느끼셔야 됩니다. 근데 하면 됩니다. 2-3개월 안에 하시면 거의 모든 분이 이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원통이 아니라 콜셋이어야 됩니다. 원통이 아니라. 아랫배의 힘주기는 정확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보통 윗배에 힘주는 건 아랫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그림에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협응력 운동이 잘 돼 있어야 좋은 거지, 하나의 힘이 강한 거는 밸런스가 깨지면서 더 큰 부상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역도 하시는 분이 허리가 가장 건강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협응력이 좋기 때문에 물건을 들 수가 있는 거지, 힘이 세서 물건을 강하게 들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랫배에 힘을 주고 하체 협응력까지 같이 증진을 하는 단계까지 가야지 일상생활에서 보호가 됩니다. 그냥 숨쉬기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보호하는데 영향이 있지만 결국 아랫배에 힘을 주고 하체 협응력 단계까지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어야지 이게 일상생활에 저절로 적용이 됩니다. 걷기만 해도 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실은 제가 허리가 아픈데 제가 운동을 했더니 수술할 때 제 배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몸이 저절로 할 수 있을 때 프로그래밍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속근육들은 지속적인 수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단련을 해두면 자세 유지에 도움이 되고 생활 습관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거죽에 있는 근육들은 가벼운 물건도 오래 들면 쉽게 피로해집니다. 자세 유지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고요. 결국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는 속근육, 코어 근육, 협응력,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력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자세 유지를 오래 할 수 있는 능력이 증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코어 근육을 잘 기르고 호흡과 연관해서 해석하시는 것들이 여러분 생활 습관을 바꾸고 여러분이 오랫동안 허리 통증이 다시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의 깊은 뜻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엔딩 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무엇보다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 횡격막 호흡이나 전체적인 단계별로 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횡격막 호흡 아랫배 힘주기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다 이제 하체 호흡력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통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목에 대해서 송영선을 같이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